안녕하세요. 메디넥스의 대표 이창렬입니다. 칼트레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품명으로다 칼트레이스 하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K도 그려져 있고 NA도 그려져 있고 MG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네랄 보충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내의 물입니다.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 체액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칼트레이스라는 미네랄 제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미네랄 밸런스와 체액의 조절은 천평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은 항상성의 유지인데, 우리의 물이 이게 단백질의 몇 프로, 지방 몇 프로, 탄수화물 몇 프로, 무기질 몇 프로, 물이 66%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럼 내 몸에 물을, 병원에 갔을 때 물을 재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왜 이런 얘기를, 네가 그러면 의사보다 낫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의사는 질병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구성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물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성,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성인데, 체온이 어때요? 36.5도를 요즘도 코로나 시절 때문에 계속 체온을 재고 계시죠. 체온이 올라가면 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체온이 떨어져도 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체온을 이만큼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pH, 우리가 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알칼리성이라는 얘기는 pH가 7이 중성이고 7.34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약알칼리성인데, 그 pH를 유지를 해줘야지 됩니다. 7.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7.3에서 7.4는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 거고, 수분은 우리 몸의 수분이 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지 2%, 그러니까 66%, 64% 이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체액을 조절하는 것이 미네랄이고, 미네랄 중에서도 칼트레이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칼륨이 체액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로다가 물을 몇 리터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방송에 서고 뭐고 2리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을 우리가 보통 먹는 것이 2.2리터를 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면, 유린으로, 소변으로 1.5리터가 없어지고, 대변으로 0.1리터, 그 다음에 호흡으로다가 우리가 체중을 재볼 때 여러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침에 재는 거하고 저녁에 재는 게 틀려. 아침에 재는 게 체중이 줄어들었어. 그 얘기는 호흡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0.9리터, 거의 그 1리터에 가까운 물이 호흡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를 먹어줘야지 2리터를 쓰고 빠져나가는데, 2리터를 안 먹게 되면 우리 몸속의 물은 점점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부족하다? 그 질병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노화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이 물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다가 좀 화질이 떨어지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고, 체중의 50 내지 70%가 물이고, 수분은 용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용질이라는 게 미네랄을 얘기하는데, 미네랄이 나트륨과 칼륨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물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세포 내액에 물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참 가물었는데 논에 물이 재져 있으면 가뭄을 타지 않고 벼는 쑥쑥 잘 자라죠. 그게 논에 갇혀있는 물이 세포 내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물지는 않았는데 강물은 막 흘러가는데 논의 물은 바짝 말라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벼는 제대로 잘 안 자라겠죠. 강물로 막 흘러가는 것이 세포 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액에 물이 60%가 있어야 되고 세포 외액에 물이 40%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내 몸에 세포 내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보고 미네랄을 복용하는 것이 어떤 좋은 미네랄을 복용하는 것보다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는 칼륨이 조절하고 있고 세포 내에는 나트륨이 있습니다. 결국은 칼륨을 많이 보충해 줘야지만 세포 내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미네랄 제제 중에 칼륨을 보충해 놓은 제제는 거의 없습니다. 칼트레이스만이 칼륨을 보충한 제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의 역할은 우리가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고 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유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심장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 물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미네랄은 아주 극미량이지만 전체량의 1%뿐이 안 되는 극미량이지만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네랄은 에너지 제스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려주는 연료, 미네랄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을 낼 수 있는 땔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불쏘시개가 있어야지 불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어도 살을 빼고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불쏘시개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이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세포 내에서 2개의 칼륨이 들어가고 3개의 나트륨이 빠져나오고 2개의 칼슘이 들어가고 2개의 또 마그네슘과 칼륨이 빠져나오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칼슘 펌프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미네랄이 없다 그러면 에너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얘기고 세포 내외의 비율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꼭 2대1로 조성된 제품을 먹으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트레이스는 칼륨이 잘 들어가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로 조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미네랄 밸런스를 잘 잡히면은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칼트레이스만 줬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체중이 10kg이 빠졌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길래 이 미네랄한 밸런스는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해서 이렇게 뚱뚱한 몸을 이렇게 날씬하고 근육적인 몸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야, 그 다이어트 약 아무리 줘봐야 소용이 없었는데 칼트레이스만 주고 체중이 석 달 사이에 10kg이 줄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근데 삐싹 마른 사람이 10kg이 줄었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10kg가 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즐거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오드는 뭐냐 하면
임산부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요오드의 양은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임산부인 경우에는 15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임산부가 제일 필요한 건데 15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그러면은 그 하루의 용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면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근데 칼트레이스에는 칼륨이 하나에 그 33mg이 두 장에 33mg이 들어가 있고 요오드가 5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하루 3정을 복용하게 되면 150 마이크로그램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칼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트레이스의 특장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포타슘, 칼륨이죠. 칼륨이 33mg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액 밸런스를 유지를 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 50 마이크로그램을 함유하고 있어서 성인 일일 요구량을 요오드를 따로 먹지 않아도 요오드를 먹는 사람이 많은데 요오드를 따로 먹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칼트레이스만 복용해도 요오드를 복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2대1 구리 아연 비율이 14대 1로다가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어서 미네랄들의 흡수가 가장 잘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2대1 구리 아연 비율이 14대 1로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네랄 흡수율이 가장 좋게 만들어져 있는 미네랄 보충용 제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으냐?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많이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짜마라는 의학 잡지에서 증빙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위산증 환자가 우리나라 보통 사람의 약 90%가 다 저위산증입니다. 그 저위산증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저위산증이면은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소화흡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미네랄 제제는 저위산증 환자에서도 안심하고 투여할 수 있는 것을 증빙해 준 게 짜마에서 증빙을 해준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칼트레이스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심하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